자, 이제 우리 도시군 개발구역 키포인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시군 개발계획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주거, 상업, 공업, 생산, 녹지지역. 자, 이 말이 나오면 이 문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서 하나 더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입자 걱정한다 그랬죠. 거기까지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방공사는, 자, 지방공사는 국가가 만든, 즉 장관이 만든 똘마니가 아니라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똘마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똘마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만든 똘마니인 공공기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장관이 만든 똘마니들은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지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런데 지방공사는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를 보시면은요,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은 3만, 나머지는 1만. 그래서 분할할 때도 뭐가 된다 했어요? 1만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존녹지지역은 아니라 그랬고, 자, 공람기간 후에 공청회는 자 보여주고 한다 그랬죠. 보여주고. 자, 그래서 이때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100점 이상 나오면 된다고 그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는요, 5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건물 토토토 죽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대수선이 포함된다는 사실, 토지 형질 변경 안에 공유 수면 매립이 있다는 거, 물건을 쌓는 것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1차적 산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아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이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그죠? 국토계획법에서는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개월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그런데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는 1개월의 신고 규정이 없다 그랬고요. 자, 두 번째 형태는 기득권 보호 문제인데,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단 할 수 있다. 허가받으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수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만, 이 두 경우에 대해서만은 이때는 3개월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개발법, 정비법은 다 30일 이내 신고하라.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정해제가 나오는데, 지정해제는 다음 날이죠. 다음 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3년, 개발계획인 경우는 2년, 그 외에는 335년인데, 자, COC 들어가면은 3이 된다 그랬고, 개, 윷놀이 하면 된다고 했죠? 개가 나오면 2칸 간다 그랬지? 2년. 그 외에 숫자가 나오면은 5년. 그래서 330만이부터. 그래서 330만이라는 말을 딱 보게 되면은요, 일단 여기에서 330만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330만이라는 전제가 나오면 상호 조화가 될 수 있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9번 문제는요, 여기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자, 기업번 보시면은, 자, 이거 나왔네. 주거지역. 자, 주거, 상업, 공업, 생산녹지지역은 얼마 이하라 그랬어요? 100분의 30 이하. 근데 여기 얼마 나와 있어요? 40. 틀렸잖아. 3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니은번 문제는요, 요 세입자 문제 나와 있어요. 세입자 걱정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지정하고 나서 계획 세울 때라 그랬지. 그래서 지정한 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네요. 그러면 니은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은 조합입니다. 조합. 자, 조합이 뭐라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없죠. 자, 지정 제한할 때는 조합이 탄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정 제한에는 조합 없고, 그리고 지정권자인 행정청도 나올 필요 없으니까 국가 지자체도 지정 제한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대표 1인인데 요 집합을 걸면은 대표 혼자 오면은 안 된다 그러지. 다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이 나와야 되는데 1인만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미음번의 문장에서는요, 우리가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기존의 자가 찬성하다가 그걸 팔았는데 그걸 산 사람이 반대할 수 있다 했잖아. 그때 기준은 기존을 기준한다 했습니까? 변경을 기준한다 했습니까? 그때는 기존을 기준한다 했죠. 그래서 이때는 변경된 동의서를 기준한다.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옳은 문장은 니은번만 옳은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은 다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한 개만 옳은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0번 문제 보세요. 30번 문제도 역시 도시개발법에 관한 문제잖아요. 자, 1번 보니까 기업번 보세요. 기업번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장은 자, 이 사람은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자, 니은번 문제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한다면 이때는 면적이 나오면 얼마 나온다 했어요? 3분의 2. 항상 면적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 이거죠. 자, 디귿번 문장입니다. 지방공사의 장이 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장, 즉 장관이 만든 똘마니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니을번은 공업지역에서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규모는 3만 이상이어야 된다. 자, 보세요. 공업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만 제곱미터 이상. 맞죠? 그래서 공업만 3만이고 나머지는 다 1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공업만 3만, 나머지는 다 1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음번 보시면은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후에 공청회 문제 생긴다 그랬죠?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역번도 틀렸고 니은번도 틀렸고 디귿번도 틀렸는데 리을, 미음 두 개가 옳은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31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시면요, 도시개발 법령상에 옳은 것 찾아라 그랬는데, 자, 기업번은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건물, 토토토, 죽, 여기는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시식재와 관련된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니은번과 관련된 문제는요, 3년 나오고 2년 나오고 5년 나온 거 기억나시죠? 개발계획이 나오면 2년, 실시계획이 나오면 3년, 330이 나오면 5년. 그런데 여기 개발계획이 나왔네요. 그럼 몇 년이 나와야 돼? 2년이 나와야 되겠죠? 자, 디귿번 문제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자, 완료가 됐네? 근데 뭐 한대요? 환원이나 폐지된 걸로 보면 안 되잖아요. 완료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랬죠? 자, 리을번 중요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 이 한국부동산원이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재개발에서 나온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그러면 이건 신탁적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미음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시행자를 변경한다 그랬는데 시행자를 변경할 때는 1인이 이상한 경우만 시행자를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인이 이상한 경우니까 1년이 나오면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년이 나오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본다면 미음번만 옳은 문장이 되겠죠. 왜? 1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이 다 틀린 문장으로서 역시 한 개만 옳은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보세요. 시행자 변경이 있습니다.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1년 이내 인가 신청하는 경우. 자, 뭐라고 했어요? 1인이 이사한 경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요. 전부 환지하는 것은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가나 똘마니들도 전부 환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100%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랬죠? 그 기준적 근거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약간 어려운 내용이 섞여 있으니까 이 부분은 2차만 하신 분들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의 7명 이상인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가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었지. 사공이 변경된 경우, 사무실 공고 방법이 변경되면은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의결권과 관련돼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조합장, 이사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은 조합대표는 감사라 그랬고요. 조합원, 토지 소유자 형태인데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땅은, 그죠? 땅은 반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수결 의결에서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다 했죠? 강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은 매도 청구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재개발과 관련된 것은 동의를 불문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대신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의결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합 임원이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3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 도시개발 조합과 관련돼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기업번 보시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정관기재상이, 자 보세요, 사무소를 변경해 버렸잖아. 그죠? 사무소를 변경. 자, 사무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럼 사무소를 변경하면 변경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때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니은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국공유지 나오면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관련돼서는 환지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환지성의 문제나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동의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국공유지를 포함. 그래서 이때는 포함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합 문제니까. 자, 디귿번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보유 토지 면적에 대해서 평등하게, 아무리 땅을 넓게 갖고 있고 크게 갖고 있어도 한 표라 그랬습니다. 비례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자, 리을번은 조합장, 이사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합니다. 자, 미음번에 보시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자,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성년자, 그리고 또라이, 파산자. 그쵸? 그리고 연도 나오면 2년. 자,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이 못 되는 겁니까? 조합 임원이 못 되는 겁니까? 조합 임원이 못 되는 거죠. 조합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 임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 자,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기역번도 틀렸고, 니은번도 틀렸고, 디귿번도 틀렸고, 미음번도 틀렸는데, 리을번 한 개만 옳은 문장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많이 공부한 게 원형지 문제입니다. 자, 원형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급 대상 면적인데 도시개발 구역의 전체 토지 면적인데 면적이 나오면 3분의 2가 원칙이라고 했죠. 면적 나오면 3분의 2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원형지가 되는 거예요. 원형지는 3분의 2인데 원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채비지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채비지는 경비를 충당으로 하는 거니까 보류지에 포함이 됩니다. 단
채비지는 뭐뭐 전후 불문하고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인가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이나 부속토지에 대해서 대체하는 게 입체환지인데요. 입체환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제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입체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입체환지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환지 예정지의 지정 시에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채비지는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고요. 소유권 취득 나오면, 자, 취득 나오면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 날이 종전으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러면 또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청산금이 확정되면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멸은 그날입니다. 자, 청산금은 분할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33번 문제 봐보세요. 자, 도시개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번은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 자, 보세요. 10%가 나오게 되면은 경미한 경우라고 그랬죠. 경미하면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번 문장 한번 보시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서 도시개발 등 집단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뭐든지 사용 수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사용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집단, 그리고 환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직가 효용. 그러니까 여기는 집단이 나왔으니까 환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사용 수익이라는 말을 써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은 원형지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는 원형지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네 번째 리을번을 보시면은, 원형지 같은 경우는 함부로 매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매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사 같은 데는 원형지를 함부로 매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간이 정해져 있다 했잖아. 그게 기준이 10년인데요. 계약부터 10년, 완료부터 5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년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음번은 단독주택 용지로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조성토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단이 나오네. 단. 공단 국민 면적 초과. 자, 조성토지 나오면 무조건 추첨에 의한 방식이 나와야 되겠죠.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기업번 맞고,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틀렸고, 리을 미음번은 맞는 문장이니까 여기는 3개가 맞는 문장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키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채권은요, 크게 두 가지 채권이 나옵니다.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이 나오는데,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민간사업자는 보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명증권이 되는 건데, 명의를 바꿀 때는 성명과 주소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를 비교를 해야 된다 했죠. 둘 다 도시가 안 붙었지만 그때 사채는 사채 의미가 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발행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채인 경우에는 원부에는 주소 성명을 쓰지만 채권에는 성명만 쓴다. 하지만 토지상환채권은 원부든 채권이든 성명, 주소를 다 쓴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토지상환채권은 일부 지급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면적 나오면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채권이 2개가 나오고 그 중에 토지상환채권은 2개 채권 중에 1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2개 중에 하나 채권이 되고 그래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는 지자체고 도시가 붙으면 지자체가 발행한다는데 여기는 시도지사,
그리고 이때 승인은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원금 5년, 이자 2년,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에서 10년. 도시가 붙으면은 상환기간 나오면은 10년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도 10년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멸시 5년이 있기 때문에 5에서 10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34번 문제 보세요. 34번 문제는요, 도시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인데, 이때 첫 번째 문장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저게 임대주택하고 관련은 없죠. 그리고 국민주택 공공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사업하고는요,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과 관련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 보시면 채비지 나와 있죠. 자, 채비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한다? 취득한다 그랬잖아. 취득 나오면 무조건 언제 취득한다 했어요? 다음 날. 공고한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돈을 뺏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정청한테 부탁을 한다 했지. 그래서 징수유탁이 되는 건데, 그럼 행정청이 돈 뺏어줬으니까 수수료 준다 그랬죠. 몇 프로? 4%. 그래서 4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리을번은 일단 틀린 것은 뭐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 이유를 정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 틀렸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장이 나올 때, 기획재정부 장관 나올 때 일단 X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미음번 보세요. 미음번은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인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맞은 거죠. 그러면 기억번, 그죠? 그리고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도 옳은 문장이네. 리을번도 틀렸고, 미음번도 옳은 문장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 개가 옳은 문장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정리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한번 가지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